올 겨울 입시왕 클리닉이 시작됩니다. 국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학원도 보내보고, 뭐, 인강도 들어보고 해도 진짜 애들 성적 변동이 없는 대표적인 과목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좀 힘듭니다만, 국어가, 이게 고민이 많아요. 이게 아이들 보내긴 보내는데, 특히 수능은 거의 변동이 없고, 애는 뭐 맨날 문제집 푼다고 하고, 뭐 인강 듣는다고 하는데, 그냥 뭐 맨날 컨디션 좋으면 3등급 나왔다가 또 네. 컨디션 안 좋으면 또 5등급 나왔다가 난립니다. 그래서 이 국어를 좀 이제 소규모로 개인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클리닉 수업을 통해서 하실 이정관 선생님을 모셨고요. 이 클리닉 수업이라는 게 대치동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1타 강사 수업, 인강 수업 들은 다음에 이 소규모 그룹 지도, 이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이 본인의 약점, 부족한 점을 갖다가 이제 보완을 하고, 제대로 된 문제풀이 방법이나 문제 접근 방법을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데 클리닉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규모 그룹 지도를 하는 입시왕 클리닉도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입시왕 클리닉 국어 대표 강사 이정관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관입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올해 내내 이제 입시왕 아카데미 온에서 국어 수업했고 또 라파에듀에서 이제 뭐 그룹과 이제 개인 수업을 하고 있고, 네네. 네, 이제 이번부터는 겨울방학부터는 이제 입시왕에서 국어 클리닉까지 같이 하게 된 이정관입니다. 이정관 선생님 과외 수업은 지금 예약이 안 돼요. 마감이다. 싹 다 마감이고 대기자만 거의 20명 정도 걸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매우 귀하신 분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빼왔습니다. 그래서 그룹 지도도 원래 많이 하시죠? 네, 그룹 수업 꽤 많이 하는 그룹 편입니다. 수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요 아이들을 특히 막 좀 국어가 좀 힘들었던 아이들을 등급을 귀신같이 올리는데 엄청난 기술자라서 제가 항상 애정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어 클리닉 이제 관련해서 설명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거 뭡니까? 일단은 기존에 이제 학생들이 국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뭐 정형화되어 있는 공부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적어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수능 국어는 기출만 돌리면 끝이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하세요, 정말. 네네네. 항상 뭐 온라인 서점에서 이제 베스트 국어 참고서 순위를 보면은 거의 기출 아니면 EBS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어는 다른 과목보다도 뭐 기출 애내독에 대해서 너무 막 약간 신앙 같은 것처럼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순히 이제 기출만 푼다고 문제가 아니라 그 기출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출제자는 여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이 필요한데, 단순히 이제 문제만 풀면은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첫 번째로 넣었습니다. 맨날 수능 국어는 특히 이제 문제만 엄청 많이 풀어 애들이. 네, 엄청 많이 풀죠. 고1 때부터 풀고 뭐 중학교 때도 푸는 애들도 있고 고1, 고2, 고3 많이 푸는데 성적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과목이에요. 거의 뭐 성적이 동일하게 가는데, 그것도 1, 2, 3년 동안 사실 특히 독학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공부 방법이랄 게 없고 그냥 매번 푸는 문제집만 바뀌는 거죠. 기출만. 문제집만 푸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실력이 안 된다. 왜냐하면 배우고 수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 방법이나 문제풀이 어떤 기법들이나 이런 건 이제 미리 좀 한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문제만 풀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좋은 이유는 결국에 이제 평가원에서는 매년 출제진들이 바뀌기는 하지만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그 수능 국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출제 방향이라든지 뭐 필요한 능력이 동일한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사실 학생 수준에서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선생이라든지 분석을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그거를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기출만 풀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강사가 잘 푼다고 학생은 잘 푸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손흥민 축구 동영상을 아무리 봐도 제가 잘 뛰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무슨 인강만 보고 나면 이제 막 성적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고, 뭐 국어기 때문에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
수업을 들었을 때 학생이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이해한 것 같은 느낌. 네네. 왜냐면 네. 뭐 한글로 설명을 하고 네. 있고 내 실력은 아직 아니다. 그쵸. 나는 네. 똑같은데 그냥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좋은 수업도 사실 제 클리닉도 마찬가지지만 와서 뭐 학생이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선생님 잘 푸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만 보면 이제 성적 반영이 안 되니까.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하고 강사를 감상만 하고. 그쵸. 감상. 예.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어도 기초가 필요하고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분명히 적기는 하지만 뭐 어휘라든지 국어에도 구문 독해, 문장 독해, 문법 이런 개념들이 분명히 존재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문제만 푸는 경우가 거의 한 7, 80%가 넘는 것 같아요. 90%야. 90%. 네네. 80% 이상이고 그냥 개념 없 저런 게 생각이 안 한다니까. 네, 맞아요. 기출만 계속 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기출을 저런 게 풀어도 안 보완이 돼야 올라간다는 거죠. 무조건이죠. 그리고 또 저개업만 돼도 성적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데 너무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뭐 한국어다 보니까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채워야 되고 사실 클리닉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점수라고 같은 문제를 가진 게 아닌데 뭐 4등급이라고 해서 다 4등급이 틀리는 문제 짜라락, 3등급이 틀리는 문제 짜라락인 게 아니라 학생들마다 이 문제는 어떤 이유로 틀리고 저 문제는 저런 이유로 틀리기 때문에 그 4등급이나 뭐 2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2등급이라고 해서 1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이유가 동일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어떤 공부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2등급은 뭐 이런 문제를 풀면 좋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적 반영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어도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머님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업을 약간 보내놓고 마음의 안정을 사실 취하시는 어머님들이 그래도 좀 비싼 선생님 강의 듣고 1타 강사 붙였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본인의 이해도 뭐 본인의 성취와 상관없이 많은 수업을 가서 듣게 되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어설프게 아는 것만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애매한 역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아는 건데 뭐 이러고 오히려 이제 강사를 품평하죠.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잘 못하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실력과 상관없이 오히려 뭐 어설프게 아는 것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업이라고 뭐 무조건 뭐 안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무 수업 듣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성적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건 오타입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첫 번째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문학이 강한지 비문학에서도 어디가 뭐 강한지 뭐 약한지 뭐 이게 파악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또 같은 문학 안에서도 내가 고전시는 뭐 때문에 못하는지 시 자체에 대한 어떤 고어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공통적으로 문장을 독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결국엔 공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뭐 문제만 풀다 보면은 뭐 필요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국어가 저게 되게 심한 게 수학은 뭐 내가 뭐 방정식이 약해. 맞아요. 뭐 함수가 약해 이게 딱딱 있는데 국어는 그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못해요. 그냥 뭐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이정관 선생님 같은 전문가가 야, 너 이거 부족하잖아. 요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솔루션을 따로따로 제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맞아요. 내가 뭘 부족한지 모르기 국어가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고 옆에서 채워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기초 능력을 갖추는 게 이제 뭐 부족한 부분은 뭐 특정 부분에서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기초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많고 국어가 정말 신기한 게 지금 2등급을 맡고 있어도 기초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요. 기초 능력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완전 필수 어휘라든지 아니면 특정 뭐 문학이라든지 해서 사용하는 뭐 개념어 그다음에 독해 능력 같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기본인데 제가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2등급 뭐 1학년, 2학년 내내 계속 모의고사가 2등급인데 1등급이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어휘는 정말 뭐 통밥으로
이렇게 그냥 대충 감으로 네네네. 가는 부분이 많고 오히려 특정 어휘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초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안 채워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었는데 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휘만 했는데도 성적이 그 이후로는 그래요? 1등급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만 살짝 건드려도 등급이 네.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걸 꼭 판단을 해야겠네요. 어디가 네, 부족한지.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부족한 게 어딘지만 놓고 채우면 사실 국어만큼 또 성적이 빠르게 반영이 되는 과목도 그렇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네. 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공부한 티가 나는 공부를 하기라는 게 결국에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 그 이후로 넘어갈 힘이 없잖아요. 근데 국어도 이제 학생들이 계속 옛날부터 문제 푸는 연습만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문제 푸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아까 틀렸던 거 오늘 또 넘겨서 또 틀렸는데 아이씨 뭐 실수했어, 헷갈렸어 하고 네네네네. 넘어가기 때문에 뭐 뿌듯함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공부를 해서 내가 서술어 뒤에를 좀 날려먹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면 다음 날은 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나면 확실히 또 다르거든요. 날려먹던 거를 내가 안 날려먹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티가 나는 공부를 뭐 어제보다 분명히 수정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 방법이라든지를 바꾸고 나면은 내일도 조금 더 하고 싶고 다음 날도 조금 더 하고 싶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릴 거 뭐 하는 거다가 보니까 애들마다 약간 습관도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예, 약간 패턴이 있어요, 애들이.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실수하는 패턴, 자기들은 이제 실수라고 주장을 하는 그 이상한 패턴들이 그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콕콕콕 집어서 이제 네.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성적이 올라간다. 네, 맞습니다. 실수가 없다. 저건 뭡니까? 국어엔 실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들 다 실수로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틀리면 실수고 두 번, 세 번까지도 실수는 맞지만 사실은 세 번 이상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그 학생이 그러한 문제 패턴에서 그러한 뭐 키워드를 만나면 항상 비슷하게 판단의 미스가 나는 게 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실수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사고 과정의 문제인 거죠. 실력이야. 그쵸, 실력이죠. 핑계야. 뭐 네. 컨디션, 국어 맨날 애들이 네. 컨디션하고 뭐 실수가 했네 뭐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다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해설지를 보고 나면은 그냥 납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네네. 해설지 봐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국어는 보통 해설지를 보면 맞네, 헷갈렸네, 이렇게 봤어야 되네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더 실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네, 그게 아니고 뭔가 너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실수를 계속하는 거야. 그쵸. 그거를 알고 고쳐야 된다. 네, 이 맞습니다. 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듣기보다 묻기라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들은 다들 잘하세요. 뭐 인강이든 뭐 일타 강사든 네. 뭐 선생님들은 다 잘 푸시는데 선생님들 푸는 걸 보면 국어의 특성상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쉽게 들어요. 네. 그런데 막상 내가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할 때는 또 이제 뭐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해서 네. 좋은 결과가 낮지 않은데 그래서 국어는 특히나 이제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맞아요? 저게 풀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는 자기의 접근 방식을 점검하는 태도로 공부를 준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정석적인 접근 방법보다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왜 정석이랑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막 문제 해설해주고 막 문제 풀고 이런 것도 이제 보긴 참고는 해야겠지만. 네, 그쵸. 직접 내가 풀 땐 그렇게 안 풀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나만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기도 맞아요. 몰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좀 의식을 하면서 네. 저는 이거 읽고 이렇게 해서 산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질문을 자꾸 해주고 네. 그걸 누가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진짜 성적이 오를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다 총합해서 네.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을 못하는 건지 그치. 어떻게 못하는 건지 어떤 서술어를 날려먹는지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부족한 능력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 이 똘똘 뭉쳐 있고 아주 기술적으로 문제 상황마다 처방들은 이제 한 보따리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외에서도 아주 반응이 좋고 실제로 맞습니다. 성적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실제로.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 올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1대1 과외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아이한테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니까 네네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룹이나 클리닉 같은 경우 오면은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뭐 경쟁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서로를 의식도 하고 네. 뭐 하다못해 과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신경 써서 소규모기 때문에 해오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뭐 이 학생이 어떻게 너 왜 4번 선지 그렇게 판단했는데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본인이 설명을 할 때 다른 애들이 들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했었는데 아 저게 잘못됐구나라는 그쵸. 식으로 좀 더 피드백이 서로도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매주 성장을 느끼게끔 결국에는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왔을 때 오늘보다 지난주보다 분명히 나아져야 되는 건데 네.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학생이 부족한 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주가 되면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나아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성취감도 획득하고 실제 실력도 올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결국에 요즘에 진짜 대치동에서 클리닉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뭐 숙제 관리, 뭐 어휘 테스트, 그 다음에 오답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답이 나왔고, 그래서 네. 학생마다 오답 노트도 다르고, 오답을 만들어내는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수업에서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게 클리닉이죠. 네, 맞습니다. 1대1로 다 틀린 문제부터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올해 수능 준비하면서 또 뭐 얼마 전에 수능 성적표 뭐또 나왔잖아요. 사례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사실 뭐 다른 사례보다 네네네. 저희 입시왕 카페에 올라와 있는 것들 보면은 뭐 올해 올라와 있는 것들 몇 개 가져왔는데 네네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 4등급 나오고 뭐 4, 5등급 계속 나왔었는데 예. 네, 이번에는 이제 2 이상 나올 것 같다고 또, 네, 이제 그런 후기랑 예. 그다음에 이 친구는 아카데미 온에서 딱 2달 수강했거든요. 네. 온라인 수강했는데 6월 모의에서 바로 89점으로 1등급 성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4등급에서 1등급이 된 거예요. 에이, 저거는 좀 과장 아닙니까? 네. 솔직히 근데. 이 친구가 올랐는데 주작 아니야? 노 주작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수능 성적 나오고 나서도 이제 연락이 온 게 결국에 이번에 93점으로 1등급 맞았다고. 네, 그래요? 수능에서 네, 이 학생이 그래가지고 아카데미에서 사였던 애가 네, 사였던.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네. 올랐다고? 네, 그러니까 2달 해서 4에서 1등급 찍고 그 이후에 수능까지 이제 그래요? 유지를 계속 해가지고 결국에 그때보다 더 저건 높은 좀 점수로 조사를 해봐야겠는데. 오히려 괜찮습니다. 대단한 거. 왜냐면 네. 국어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근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옆에서 관찰을 했는데 그 약간 그 기술적인 게 몇 개 있어요. 여기 포인트를 딱딱딱 짚어주면 아이들이 힘겨워하는 부분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 네. 그것만 건드려주면 은근히 뭐 잘 올라가던데, 저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아이들이 전체 문제풀이라든지 전체가 다 틀린 게 아니라 그쵸, 특정 그쵸. 부분들이 조금 잘못돼 있고 사고가 잘못돼 있는데 이것만 딱 고쳐주면은 본인들 원래 가던 대로 쭉 가면은 성적이 나오니까. 네. 역시 기술자는 달라. 기술자야.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한 거는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워낙 이제 경험도 풍부하고 실제로 뭐 저도 직접 봤습니다. 지금 뭐 우스갯소리처럼 했는데 저희 예전에 방송 나온 친구가 중학교 때 뭐 축구 선수하고 네. 하면서 국어 거의 5등급이었는데 사실 네. 국어 5등급이면 저는 거의 그 까막눈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죠. 네, 한글도 잘 안 되는 수준인데 네. 그런 아이들을 이제 해서 이제 기술적인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네. 뭐 개인 지도, 1대1 지도를 통해서 이제 그 친구가 국어 1등급 나오고 서강대 갔죠, 점수로. 네, 기계공학과. 예. 네, 그런 경우도 제가 직접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노하우의 측면에서는 정말 국내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 있고요. 그 소규모로 클리닉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정관 선생님의 그 실전 노하우들을 갖다가 좀 네. 이제 현장에서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혹시 또 네. 클리닉을 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네네.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온라인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클리닉에 참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니까요. 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해주시고 저희 이제 선생님의 어떤 교육 뭐 커리큘럼이나 뭐 이런 것들 갖다가 간단하게 또 네이버 입시왕 카페에 나중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소개한 내용이나 이런 거 할 거고 거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거기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또 남겨주시면 이정관 선생님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신청은 이제 네이버 입시왕 카페에서 한번 해주시면 되고 뭐 그냥 상담이 필요하다 그래도 일단 신청만 해주셔도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 상담 전화를 통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 해소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관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겨울방학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입시왕 클리닉 국어 이정관 선생님 이걸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왕 올 겨울방학부터 클리닉을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도 계속 보내고 뭐 인강도 듣고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성적이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대치동에서 제일 유행하는 게 바로 클리닉식 수업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룹형으로 모아서 아이들의 어떤 장점과 뭐 단점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이나 숙제나 이런 걸 따르게 내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똑같은 시간 공부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게 이런 소규모 그룹 지도가 굉장히 대치동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동일한 형태의 클리닉 수업을 가지고 저희 겨울방학 때 입시왕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제 이 클리닉 수업에 어떻게 보면 이제 1타라고 봅니다. 저는. 아닌가요? 이렇게 겸손하게 또 표정을 지으시니까. 네. 평생 이 한 길만 봐오신 영어 홍프로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의 답을 알고 있는 남자 홍프로입니다. 영어의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요 홍프로님께서 이제 예전에 강의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강의는 하고 다 해봤는데 결국에 강의 아무리 미친 듯이 잘해봤자 애들이 따라오는데 한계가 있더라. 네. 이걸 깨달으신 거 아닙니까? 교육의 끝은 개별 지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리닉 형태로 지금 꾸준히 수업을 운영을 하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고민하면서 네네. 더 효율적인 방법,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맞춤형을 해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지 않냐 네. 생각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프로님의 영어 클리닉 수업 이제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또? 왜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녀도 실력이 좀 안 느냐라는 거에 대한 제가 어제 고민을 하다가 네. 이게 사실 교육학에서 가르치는 부분이거든요. 또 교육학 심리를 전공했잖아요. 교육 심리를. 네. 예. 제가 뭣도 모르고 대학원에 가서 이제 진짜 뭣도 모르고 갔더라고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네. 나왔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을 다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순서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뭡니까? 저대로만 하면 다 1등 돼요? 저대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네. 참 이제 뭐 영어로는 이제 I do, we do, you do라 그러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교사가 하는 거예요. I do. 여기서 I는 교사죠. 교사가 설명도 하고 시범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죠. 강의를 막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 가는 거잖아요, 애들. 학교 수업, 학원 수업이 이제 네. 요거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아이가 이제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같이 한번 해보자. 여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준다거나, 애가 문제 푸는 거 이렇게 본다거나 같이. 그쵸, 네. 같이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네가 스스로 해봐라 이제.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거죠. 숙제나 이제 연습 문제 이런 거 풀어보는 그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 풀었나 안 풀었나. 또 이거 다 하는 거 아닌가 지금 학원에서도? 일단은 다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거의 이제 분배가 다릅니다. 되게 많은 시간을 1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학원은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배우거나 습득해가는 과정, 뭐 공부라 그러면은 1번을 많이 떠오릅니다. 강의 듣고, 뭐 강의 진도 나가는 거.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뒷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학생이 직접 해보면서 선생님이 잘하나 못하나 보고 아이들마다 빨리 나가는 학생, 느리게 나가는 학생, 뭐 이거를 모르는 학생, 저거를 모르는 학생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이게 교육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건데 네. 사실은 못하고 있다. 사실은 이제 한 학원을 다니더라도 학생이 뭐 10명, 뭐 20명 가까이 될 수도 있고, 뭐 인강을 듣게 되면 사실 이제 체크는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다 일일이 다 꼼꼼하게 하면서 하는 게 사실 좀 많이 어렵잖아요.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강도 이제 조교쌤들이 체크를 해줘요. 네. 근데 이제 완강률, 수업을 들었냐 안 들었냐, 또는 뭐 질문이 올라오면 답하는 정도, 요 정도의 체크인데 그 정도의 확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한계가 있다. 지적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영어는 저는 이제 학생이 혼자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단어 외우는 것부터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어디서부터 네. 뭐를 얼마나 해야 될지 좀 막막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1대1 형태의 좀 개인 지도나 이런 게 효과적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예,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네. 결국 아이들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설명, 다른 솔루션이 나가야지 효과가 그쵸. 있더라. 네. 근데 이건 또 뭐예요? 단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단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수업에서 단어를 이렇게 4단계로 봅니다. 보통 이제 시험 오면은 뭐 100개 외워와, 200개 외워와. 네. 그 중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30개 보고 테스트 하거든요. 네, 테스트를 한다. 저는 모든 단어를 다 쓰게 시킵니다. 지필로 이렇게.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네가 채점을 해봐라. 셀프로. 네. 왜냐하면 채점하는 과정이 한 번 더 단어를 보게 되는 노출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가 다시 한번 맞은 거 틀린 거를 복습을 해라. 네.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구슬로. 네. 그 단어 중에서 야, 맞은 거 틀린 걸 랜덤으로 물어봅니다. 설명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면 헉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 하냐.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의 어휘력이 탄탄해지더라라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다른 근데 거. 하루에 100개를 한다는 게 뭔 뜻이야? 과제량이 최소한 하루에 100개가 나갑니다.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를 한 수업에서 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친구는 네. 최소한 일주일에 700개가 나가는 거죠. 외워야 될 게. 뭔 소리야, 지금? 단어 과제가. 어떻게 700개를 일주일에 외워요? 못 외우죠. 응. 그래서 보통 뭔 애들이 소리야, 지금? 이 얘기만 듣고 집에 가는 친구도 있어요. 네. 지금 장난해요? 엄마 잘못 왔어. 엄마, 하루에 10개도 힘든데 어떻게 100개를 외워? 선생님이 날 모르나 봐. 선생님, 저 암기 못해요. 저 알죠? 저 단어 못 외우는데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못 외우는 인간은 없다고. 너의 이름,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 네. 정보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네. 대신 하루에 100개 외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힘들죠. 그런데 결국 고등학생들이 외워야 될 단어가 무한대가 아닙니다. 네. 정해져 있어요. 보통 단어책 사면 2000개 들어있거든요. 네네네. 그 2000개를 20일 동안에 빠르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보통 한 달을 잡는데 한 달 동안에 무리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무린 건 알고는 있군요. 그렇죠. 무린 건 알지만 교육의 어떤 방법론상 뭐 빠르게 한번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봅니다. 그걸 다시 본다고? 그때는 그럼 말이 되지. 110개. 또 다시 봅니다. 120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좀 헥헥대면서 잘 못하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럼 뭐 틀린 개수대로 팹니까 얘를? 한 500대 맞아야 되는데? 제 교실 옆에 네.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있어요. 상담실인데 예. 거기서 이제 정신교육이 필요한 정신교육을 하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틀린 개수대로 때리진 않습니다. 네. 진짜 모르는 게 많아서 다 못 외울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냥 일단 100개를 도전을 하자는 거잖아. 그렇죠. 대신 그걸 몇 번을 끝낼 거다. 그래서 오해독을 돌리잖아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 아무리 못하는 아이도 정답률이 7, 80%까지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막 20%, 30%였다가 그걸 계속 보게 시키면 저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독해에서도 나오고 듣기에서도 나오고 문법에서도 나오고 계속 보다 보니까 아이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너무 자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어휘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 3, 4개월만 돌려도 은근히 확 늘겠네. 홍프로 개별지도 수업의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문자를 받았거든요. 네네네. 선생님, 원하는 대학에 네. 수능 최저 영어 때문에 겨우 맞췄어요. 사실은 제 수업 안 듣고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애들이 혼자 안 하니까. 근데 이게 혼자 하기 쉽지가 않아요. 혼자 못하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본인의 방법론인 것 같아요. 저는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또 뭐야? 어휘력이 이제 좀 늘어나면은 단어가 배열되는 규칙이 문법이거든요. 문장의 법칙, 문법이에요. 애들이 잘 몰라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지 좀 어려워. 공부하기도 싫고. 아니면 이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거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 내신에서는 필수니까.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수능 독해에 필요한 규칙은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해석이 정확하고 빠르게 됩니다. 또 뭐 10회독 또 10회독 타령하는 거만 저거. 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10회독. 영문법 10회독 완성. 절대로 그 용어나
개념이나 공식 같은 걸 한두 번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백지 상태, 네네. 그냥 보다 보면은 헷갈리는 상태. 헷갈리는 상태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아는 건데 틀렸어. 이 얘기를 하는 게 헷갈리는 상태예요. 네. 그 다음에 2단계를 넘어가야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안 틀리는 수준에 올라가는데 네. 여기 보통 요즘 노베이스는 별로 없거든요. 네. 대부분 다 헷갈리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을 제가 빠르게 개념 3회독, 문제 3회독을 돌립니다. 이걸 어떻게 돌리는? 애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보면 한 달에 네. 한 바퀴를 돌립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근데 배워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보세요. 시제, 태, 투부정사, 동명사, 네네네네. 분사. 그걸 한 달 동안 관계사? 빠르게 돌리고 문제도 빠르게 돌린 다음에 그걸 몇 번 반복하면 그쵸. 얘가 이제 헷갈리던 게 잡히기 시작합니까? 모르다가 배웠는데 헷갈리다가 틀리다 점점점 안 틀리는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한 3, 4개월쯤 지나면 이제 잡히는 거네요? 요거는 학생들마다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은 내신이 중요한 학생, 뭐 수능이 중요한 학생 다 좀 수준이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빠르면 6개월, 길면은 1년 정도를 봅니다. 아, 이건 좀 길게 잡는군요. 요거는 이제 문법을 끝내는 시간. 완전히 끝내는. 그래서 이거는 끝내는 게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공부를 했잖아요. 네. 자, 관계사 문제 풀어봐. 다 맞았네? 잘한다. 이거는 끝내는 게 아닙니다. 네. 요거는 기본 단계예요. 네. 왜냐하면 실전 문제에서는 딱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투부정사인지 가정법인지 모르니까 끝냈다는 거는 문제집 3에는 네. 제일 뒤에 시험지 재질로 돼 있는 파이널 테스트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공부 안 하고 풀렸을 때 정답률이 80에서 90%까지 나와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 그렇게 하려면 저 정도를 해야 된다. 제가 경험상 국어 문법도 아이들이 5바퀴는 돌아야지 조금 잡혀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국어, 다른 나라 언어의 문법이기 때문에. 네. 곱하기 2 합니까? 그쵸. 네. 요 정도는 해줘야지.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데? 곱하기? 네, 곱하기 2. 네, 이제 더블로. 좀 10회독이 좀 지겨우면 네. 2배속 영문법 완성해가지고. 네. 자꾸 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영문법도 저렇게 이제 개인 지도를 통해서. 근데 저걸 지금 하고 계세요. 그쵸. 하고 계시고 애들이 곡소리 납니다. 예, 제가 옆에서 봤는데. 왜냐면 제가 확인하거든요. 한번 정답 3번이잖아. 설명해봐봐 하거든요. 애들 설명을 못해. 진짜 많이 하는 설명이 네. 읽다 보니까 자연스러웠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확하게. 지식으로. 약간 영문법은 수학하고 비슷하거든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딱 보면은 맞다 틀려 나오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감각으로 풀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도 실력이 좀 저조하니까 네. 확실하게 개념으로 풀면은 잡아드린다. 실력이 는다. 이 얘기. 그리고 이제 독해. 독해는 뭐 원래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남이 해줍니까? 아이들이 확인해 보면은 네. 스스로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아, 독해를? 그 수업 듣잖아요. 독해 수업. 네. 그 독해 수업 선생님 설명해 주거든요. 네. 이거의 내용이 뭐고 주제가 뭐고 이거는 뒷받침 문장 설명해 주는데 계속 그런 얘기만 듣고 본인이 직접 해보는 거는 아주 적어요. 해보면 다행이지. 안 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설명만 듣고 이런갑다 하고 자기가 하진 않는다. 실제로 보면. 제가 실패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 저 수업 열심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확인해 보잖아요. 애들이 제 얘기를 영어를 제가 우리말로 풀어주는 걸 듣고 애들이 끄덕끄덕 거린다고 아이들이 영어 독해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1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고 깨달았어요. 영어 강사로서 네. 강의를 아무리 해봤자 이놈들이 직접 안 하니까 말짱 도루묵이더라, 독해를.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직접 시킵니다. 야, 네가 읽고 네가 주제문을 찾아봐. 네가? 네. 홍프로 눈앞에서? 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어떻게 찾아요? 아니, 읽고 생각을 해. 그리고 문제가 있잖아. 다른 내용을 네. 포괄하는 함축적인 문장을 네가 찾아봐봐. 그럼 처음에 애들이 잘 못 찾아요. 네. 맞아요? 혼날까봐. 그래서 내가 선생님 내용 다 아니까 네가 직접 해봐라. 가져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수렴되는 문장이 있어요. 네. 이 문제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걸 주제문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끔 엉뚱한 걸 찾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제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문단 구성까지 직접 아이들이 안 하니까 학원 그쵸. 수업만 돌리면 안 하니까 그냥 직접 하기 시작했다.
하고 중요한 게 하라고 끝나면 안 돼요. 네. 가져와 봐봐. 아, 잔인하다. 주점을 찾았어? 해석해 봐봐. 해석시키거든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네. 본인이 읽고 이해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표시했잖아요. 네. 해석을 못해. 에이, 그럴 것 같죠? 읽었는데. 어제 가르친 2등급 아이도 네. 묻다 끝났어요. 해석해 봐봐. 잠깐만요. 왜 이러지? 분명 됐는데? 진짜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직접 설명해라고 그러면 네. 그걸 직접 계속 시키는구나. 저는 이걸 느끼는 게 네. 진짜 공부의 출발점이라고 봐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학원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너무 아니니까 학원 공부랑 완전 반대거든요, 지금. 저도 학원을 운영을 해봤잖아요. 네네네. 학원에서는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일단 애들도 줄여야 되고 맞아요. 또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적인 마인드나 그런 것도 장착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원에서는 조금 구현하기 힘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학원 차려가지고 떼돈 벌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진짜로 제대로 아이들의 영어를 좀 실력을 늘리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독해도 이런 식으로 직접 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제가 한 번 3시간이잖아요. 3시간 동안 해봐, 가져와 봐봐, 해석해 봐봐, 다시 해봐, 가져와 봐봐 이걸 돌리니까 아이들이 긴장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느는 겁니다. 제가 숙제 내주고 해오라고 하면 안 하니까 애들이. 숙제도 내주는데 내준 걸 가져와서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죠. 이렇게 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게 처음에 이제 홈프로 선생님 수업 들으면 약간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원에 오면은 강의하고 막 교재 진도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데 여기 오면 갑자기 단어량이 한 몇 배 뛰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학원에 비하면. 첫 주 숙제 받고 안 오는 애도 그런 애들도 있어요. 사라진 애들도 뭐야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 선생님이 막 강의하는 게 아니고 자꾸 뭘 시키니까 물어보고 설명해보라 그러고 아니 저 사람은 왜 강의를 안 할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게 이제 클리닉 수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많이들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소규모 그룹 지도의 최대의 장점을 최대한 이제 발휘를 해서 그걸 이제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본인만의 이제 단어, 뭐 문법, 독해 방법론을 이미 완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클리닉의 이제 거의 최고수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제 반박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도로 노하우를 많이 쌓아놨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제가 신기하게 홍보하지 않아도 아름아름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친구의 친척의 동생에서 올리시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공개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 또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시왕 클리닉 뭐 영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번 겨울방학 때 특히 좀 제대로 영어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홈프로의 영어 클리닉 수업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입시왕 네이버 카페에 선생님의 어떤 뭐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청을 해주셔서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면 저희가 이제 직접 상담 전화나 이런 것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지방에서 신청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클리닉 수업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인데 한번 신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일단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시왕 클리닉 저 영어 프로 선생님 설명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클리닉 수업이라는 게 이제 1대1로 하는 거고 아이들의 어떤 성향과 뭐 장단점, 실력에 맞춰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잘만 먹히면 되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마다 이제 특성이 다르니까 맞습니다. 그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가르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클리닉에 이제 고수들을 나름대로 모아서 진행을 하니까요. 수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입시왕 카페에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입시왕 클리닉 설명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자, 입시왕 클리닉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 학원 계속 보내고 인강도 듣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생각보다 변하는 게 없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서는 이런 클리닉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이제 1타 강사 수업도 듣고 인강도 듣습니다만 이런 소규모 그룹 지도, 그러니까 클리닉 형태의 수업을 통해서 본인의 약점이 어딘지 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나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어딘지를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따로 개별 지도를 받고 또 과제도 거기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받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점수 향상이나 실력 향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서는 이런 이제 클리닉 형태의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저희 입시왕에서도 좀 사용을 해서 저희 입시왕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이 클리닉 수업 개별 그룹 지도 수업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겨울방학부터 입시왕 클리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저희 입시왕이 최고의 에이스급 선생님들을 따로 모셨고요. 이번 순서는 이제 수학 선생님, 입시왕 클리닉의 수학 대표 강사 윤태상 선생님과 함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태상입니다. 학생들과 15년간 수학 공부를 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개인 학원을 운영하면서 클리닉 수업 위주로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입시왕 굉장한 팬이셨더라고요. 네, 초창기 네. 입시왕부터 다 챙겨 듣고 예. 있었죠. 예. 굉장한 팬으로 만났고 제가 이제 이 선생님의 제자들을 우연찮게 컨설팅을 하게 됐어요. 네, 제가 했는데 한번 모셨습니다. 예. 제자들이 수학 성적만 다 1, 거의 다 1이었어요. 네, 1, 네. 2로 다 찍고 있는 애들이고 국어나 딴 게 안 됐지 네. 수학만 다 그래서 얘 교육특구 지역도 아니었는데 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수학만 좋지? 하고 그때 의문점을 굉장히 갖고 계셨거든요. 갖고 있었다가 운이 좋았죠. 예, 윤태상 선생님께서 굉장히 노하우를 갖고 있구나 이걸 판단을 했고 쭉 오랫동안 이제 강의도 하셨지만 소규모 그룹 지도 형태를 갖다가 거의 10년 넘게 지금 네. 계속 하고 계시고 지금은 아예 독립을 하셔서 지금도 운영이 너무 잘 돼서 다 마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학년별로 그냥 예. 채워져 있습니다. 예, 학년별로 다 마감 치고 하고 계신 분을 제가 사정해서 야 이번에 입시왕 이런 기회를 만들고 싶다 해서 겨우 모셨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는 걸 빼왔어요. 예, 그래서 윤태상 선생님과 함께 이 수학 클리닉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어떤 클리닉 수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PPT를 약소하게나마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잠시만요. 예. 그래서 수학 클리닉을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공부가 이제 잘 안 되는 몇몇 가지의 경우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것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이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올라갈 때 보면은 초등학교 때 어떤 그런 계산 패턴과는 다르게 중학교 때 이제 소인수분해부터 등장하면서 이제 네. 숫자들을 이제 소수의 곱으로 분해해가는 과정. 조금 이제 초등학교 때보다는 좀 이제 뭔가 좀 이제 좀 고급화된 좀 수학을 좀 접하게 되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본인이 나름대로 학교에서 단원 평가나 수행 평가를 했을 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는데 중학교 과정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들은 대부분을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처음 이제 접근이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익숙해지고 뭔가 해결해 나가는데 뭐 두 달 혹은 석 달의 이제 시간이 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약간의 선행을 통해서 중학교 수학을 좀 이제 익숙하게 조금 맛을 보면서 이제 입학을 맞이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고등학생은 중학교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느끼는 벽보다는 훨씬 이제 큰 벽을 느끼죠. 훨씬 크죠. 그렇죠. 한 페이지에 있는 곱셈 공식을 전개하는 데만도 굉장히 버거움을 느낍니다. 식이 상당히 길어지고 이렇게 단편적인 연산만 하던 이제 학생들이 길게 식을 쓰면서 윗줄에서 아랫줄을 이렇게 써나가는 과정을 이제 처음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중학교 때도 원래는 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 이제 결과를 냈었기 때문에 네. 꼭 내가 이런 어떤 패턴화된 어떤 연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오면은 그게 아니면 이제 본인의 이제 뇌의 이제 용량을 넘어가 버리게 되죠. 네. 그런 어떤 굉장히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런 놀라는 과정을 고등학교 가기 전에 선행 공부를 하면서 기본기부터 다지지만 심화 공부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이 정도 난이도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선행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공부도 다 하긴 하잖아요. 네. 쭉쭉쭉 다 하고 뭐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성적표를 딱 봤잖아요. 네. 깜짝 놀랍니다.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갖다가 이제 윤태상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뜻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개개별로 이제 맞춤을 가는데 아무래도 시험은 정해진 시간에 보게 돼 있고 네. 그 시험에 맞춰서 학생들이 최대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가지만 기본 큰 줄기는 놓치지 않는 선에서 네. 예, 학생들과 발맞춰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한번 두 번째 슬라이드도 한번 보실까요? 예. 예. 이거 뭡니까? 보통 이제 한 학원에서 보통 학교에서는 보통 일주일에 4번 수업, 보통 4단위 수업을 하죠. 예, 4타임의 수업을 4개월 수업으로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데 이 정도 난이도로 이제 개발된 이제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공부할 때도 이 기간을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오면은 보통 2시간에 3번을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벌써 학교에서 하는 수업 시간보다도 학원에서 보내는 수업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학교에서 4개월에 걸쳐서 한 학기를 마무리한다면 학원에서는 2달 혹은 3달 안에 진도를 끝내고 어느 정도의 난이도 있는 문제도 한번 접하는 네. 그 정도의 어떤 속도감이 있는 선행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학생 개개인마다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또 클리닉 네. 수업이기도 하고 예. 그거는 맞춰서 가지만 학생들에게 이 정도 공부를 너희들이 해내야 너희들이 원하는 수준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미리 알려주고 맞춤형 교육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막 선행을 좀 너무 길게 가져가거나 막 이렇게 네네. 막 하시는 경우도 저도 종종 봤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네, 어느 정도 2달 정도 안에 빨리빨리 다음 학기 거를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길어야 해서 한 3달 정도로. 네, 예. 길어야 3달 안에 해 나가야지 뭔가 이제 공부가 계산이 좀 맞지. 된다는 느낌이 네,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너무 늘어지지 않게 속도감 있게 빡빡빡 치고 나간다. 네. 네. 그 뜻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이 조금 약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 정도 본인이 이제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맛을 봤다면 네. 다음 단계 넘어가서 이제 계산을 하면서 네. 쉬운 계산이 누적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기초 계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되 네. 천천히 하되 너무 반복적인 학습은 되지 않도록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수준을 빨리빨리 높여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선생님께서.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지만 네. 학생들하고 항상 얘기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께도 꼭 말씀드리는 거는 학원에 오래 있다고 해서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에서 충분하게 공부가 됐으면 기본기를 익혔으면 혹은 기본 공식에 대한 진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학원에서 이제 되고 네. 몇몇 개의 기본적인 문제를 학원에서 풀어봤다면 관련된 본격적인 문제풀이는 집에서 본인이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돼야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 안에 선행 공부도 하고 난이도 있는 기출 시험지도 풀어보면서 본인이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학원에 오래 잡아놓으면 아이가 그래도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원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네. 나머지 본격적인 공부는 집에서 본인이 숙제 꼭 해와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을 꼭 그건 말씀드리고 당연한 얘기인 싶습니다. 건데. 네네. 네, 저게 뭐예요? 공부를 혼자 하는 거라고? 책을 보면서? 그렇죠.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를 할 때 내가 칠판에 설명해 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책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봐라 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책을 읽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보면은 학원 선생님이 칠판에 설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교과서도 보면은 교과서 첫 단원 보면은 생각하기부터 시작합니다. 네. 예,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너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보통 보면 학원에서 선행도 나갔겠다. 네. 내가 집에서 문제집도 한 거 풀어봤겠다. 네. 교과서를 펼치면 바로 예제부터 들어가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앞부분 다 건너뛰면서. 근데 항상 이게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이게 교과서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렇게 읽는 모습을 좀 많이 봐요. 교과서를 본다고요? 수학 교과서를? 네네네. 왜 봐요, 그걸? 본인이 모르는 게 있었을 때는 첫 번째로 이제 책을 통해서 일단은 찾아보는 거죠. 책에서 뭐라고 했길래 이게 내가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책을 찾아보면서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 계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줄기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연습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통 이제 개념도 설명이 돼 있는데, 네네네. 그거 개념 설명도 있고 이제 공식이 이제 결론적으로 딱 이제 네네네네.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증명 과정이라든가 네. 유도되는 과정이라든가 네. 이런 걸 다 꼼꼼하게 다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왜요? 왜냐면 곱셈 공식의 식을 대입하는 과정 자체가 분배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곱셈 공식이 있어. 그냥 공식에 뭐 그냥 이렇게 A는 네네. C야. 네네 그렇죠. 결론이 있잖아요. 예, 예, 예. A를 이렇게 바꾸면 C가 됩니다. 네네네. 그럼 결론만 외워서 애들이 그 적용해서 풀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의 아이들이 쉬운 문제들에 대한 기본 연산 문제들은 다 이제 해결을 해내는 반면에 그게 이제 전개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손으로 써보면서 분배도 하고 거듭제곱 계산도 본인이 따로 하고 게다가 부호에 대한 연산력도 이제 익혀가게 되면은 네. 꼬아놓은 문제를 곱셈 공식을 전개하는 과정과 이렇게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에 그냥 대입해서 가는 것. 그래서 다 제가 이제 공식을 하나하나 일일이 본인들이 체크해가면서 가야 된다라는 게 네네.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학원 가면 선생님이 네네. 이제 다 설명해 주잖아요. 네네네. 야, 이거 곱셈 공식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네네. 자, 예제 풀어줄게. 네. 자, 그 다음에 쫙 풀어봐. 해갖고 이제 틀린 거 있으면 또 설명해주고. 네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대답을 해주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게 가는 근데 거고. 책을 막 혼자 읽어봐야 된다고? 근데 그런 애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워낙 강조를 많이 하죠. 집에 가서 처음부터 읽으면서 다시 한번 풀어봐라. 그래서 A는 C다가 아니고 네. A 때문에 B가 되고 B가 B 때문에 C가 되고. 되는데 이 논리적 전개의 과정 혹은 추론의 과정이 정확하게 네. 이해가 되어 있고 네. 어느 정도 반복해서 숙달이 돼 있으면 그렇죠. 조금 이제 약간 다른 문제, 변형된 문제나 고난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쓰여요, 그러면? 물론 쓰이죠. 그죠? 아, 그래요? 그 과정이 그대로 쓰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을 자꾸 익혀버릇해야 왜냐면 뭐 난이도 있는 문제도 결국 A에서 B를 지나 C를 건너 결국 D에 도착하잖아요. 네. 쉬운 것도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고 어려운 것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과정이니까 네. 쉬울 때부터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을 좀 겪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그런 과정을 집중적으로 네. 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질문해서 문제풀이를 할 때도 네. 그냥 공식에 대입하니까 이렇게 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그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 그대로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설명 시간이 좀 길기도 하고 예, 좀 장황하기도 좀 한데 그렇게 자꾸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매번 문제를 저렇게 푸니 나도 네. 저렇게 가야겠구나라는 어떤 모범을 근데 보여줄 이게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걸 그냥 결론만 딱 외우고 네네. 보통 이제 유형 문제풀이 막 가잖아요. 네,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뭐 해갖고 라이트 뭐 이런 거 해갖고 막 네, 유형 맞습니다. 정리하고 이제 하는데 네,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네, 이 개념서 자체를 소위 네. 말하는 개념서나 교과서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거를 판독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읽으면서 네네. 그 논리적 관계를 이거 자꾸 수업 시간에 했던 것과도 연계시켜보고 반복을 이런저런. 시켜서 하면 수학 잘합니까 그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진짜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발달이 돼요? 네, 조금씩 발달이 되고 옆에서 뭔가 잘못됐을 때는 그 부분을 좀 얘기도 좀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걸 진짜 안 하더라고. 제가 이거 강조를 하는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수학학원 어머님도 엄청 보내시잖아요. 네,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그거 A는 C다만 학원에서 이제 설명해 준 거 딱 네. 하고 그거 약간 외운 다음에 비슷한 문제 막 풀고 선생님 비슷한 문제 한 5개만 주세요. 이제 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제 하고 이해했다고 넘어가는데 네네. 거기서 멈추면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고 그렇죠. 아무리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데 네네네. 예, 이렇게 그 내밀한 과정, 그러니까 논리적 전개 전체적인 과정을 다 꼼꼼하게 이렇게 그렇죠. 가는 고민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처음에는 투자가 돼야 그게 시간이 걸리지만 그로 인해서 나중에 발달될 걸 생각을 하면은 이건 아주 좋은 투자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좀 만들어 자식하시는 예, 거예요. 살살 땡기죠 이제. 그래서 예. 직접 개념서를 네가 읽어보고 고민하고 뭐 설명해봐라. 뭐 이렇게 이 질문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읽었던 거 요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자꾸 본인이 공부했던 것과 빗대어서 자꾸 설명을 해줘야 애들은 약간 귀찮겠네.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질문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네. 돌아다니면서 또 보죠 이제 얘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예. 그렇게 귀찮게 해야 애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사랑과 정성으로만 이렇게 대해서 교육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약간의 푸시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예, 예. 팍팍팍 이렇게 그렇죠. 고민할 수 있게. 그렇죠. 특히 이제 저 개념과 어떤 논리의 과정, 네. 수학적 개념.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요 유도 과정이나 이런 걸 꼼꼼하게 네네. 읽어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네. 그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이 조금씩 되고 느는 심화 거죠. 문제도 가능한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걸 본인이 느끼면 이제 공부에 대한 좀 재미도 좀 이제 오는 문제는 거죠. 애들이 저걸 진짜 안 한다. 네. 저도 100% 동감. 네네. 상담하면서 느끼는데 저 과정이 네. 없어요.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통 책을 안 보고 그냥 문제만 맞아요. 심지어 문제도 안 있습니다. 식만 보고 푸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다른 풀이가 나오지? 그치. 선생님이 이러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네. 산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번 클리닉의 목표는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상하부터 네, 상하부터 당연히 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1, 2, 네. 뭐 3학년을 가야 되는 학생이 확통을 해야 되거나 미적을 해야 되면은 예. 이제 진행을 하게 그것도 되겠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고등학교 수학 전체 과정 네네. 다 강의를 원래 하시던 분이에요. 네, 그렇죠. 계속 예, 예. 하시고 자체적으로 이제 교재나 뭐 문제 커리큘럼도 다 만들어 계시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더 클리닉 형태로 네. 개별 맞춤형으로 지금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입시왕에서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학생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요. 네네네. 대화가 많이 돼야지 결국은 그쵸. 공부가 되더라고요. 네, 학생들하고 클리닉은 이렇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교감이 좀 되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같이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수업 방향을 결정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내가 치러야 되는 그 시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느냐, 혹은 진짜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를 과연 어떤 식으로 내는지. 네.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냥 충분히 그냥 다 고등학교는 다 충분히 다들 좋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평범한 일반고라고 했을 때 거기서 아주 최상위권인 학생들도 진짜 공부로 아주 그냥 유명한 학교들의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걔네들은 어떤 문제를 푸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네네네. 일선 문제집에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유명한 학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학교들의 모든 기출 문제들을 애들에게 다 제공합니다. 손풀이를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반드시 50분 안에 풀어버릇하고 네. 50분 안에 50분 동안 풀어서 나온 그 점수가 아마 네가 다음 학교에 학교 가서 받게 될 점수일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어떡할래? 라고 이제 물음을 계속 던져주죠. 네. 예, 예. 그래서 수학이 어쨌든 내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중요합니다. 겨울방학 때 기본적인 진도도 쭉 나가면서 네. 수학 상하 뭐 원투 네네. 기본적인 나가면서 이제 조금 어려운 네. 약간 어려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죠. 물론 그게 이제 좀 느리고 네. 수학을 공부는 하지만 좀 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진도가 더딘 친구들의 경우는 기출 문제를 그냥 갑자기 풀어로 던져준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학 후에 시험 기간 때 풀게 한다든지 좀 뒤로 미추고 조금 이제 기본기에 충실하도록 다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학생별로 맞춤으로 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클리닉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네. 아이들마다 정말 상황이 다르기 네. 때문에 하지만 이제 네.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네가 최상위권이라도 한번 풀어봐라는 그치. 마음으로 던져줬을 때 정신 차려야 그 좌절하는 느낌을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야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런 거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겪게끔까지도 예. 공부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손풀인데요. 이거는 이제 단대부고라고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교고 저 밑에 있는 4개의 시험지는 네 장은 노원구에 있는 대진고 네. 대표적인 이제 그 동네에서 나름 이제 네임드입니다. 예, 그 학교에 이제 시험 문제들 풀이를 제가 다 일일이 손으로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아이들이 이제 50분 동안 이제 문제를 푼 다음에 아이들이 답을 맞춰보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5번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풀이가 된 걸 던져줘요. 네. 그럼 네가 생각해봐 이거 읽으면서. 그러면 애가 이게 선생님 식이 왜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풀이도 기본적으로 읽고 독해할 수 있도록 풀이를 주고 아이들이 일단은 생각할 시간을 다시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답 맞추고 그냥 넘어가는데 예. 선생님 칠판에 몇 자 쓰면은 그냥 보고 넘어가고 이게 반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걸 보고 네가 좀 생각해봐라. 넌 이 풀이가 이해가 되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또 2차로 이제 생각할 시간을 또 주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또 계속 이제 피드백을 주고 이제 피드백 합니다. 주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요. 예. 이게 시작이 매우 느리다는 것을 학생도 학부모님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하지만 아이가 느리지만 꾸준히.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는 초반에 이제 한두 장 나가는 것도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공부량이 좀 많아야 됩니다. 매일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방학 동안에 공부를 꾸준하게 해서 그 계산을 따라오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좀 폭발적으로 이제 공부가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책 보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 이제 무슨 특목고 가는 영재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이제 정립되어 있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성격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서 결국은 책을 읽어내고
책을 무슨 책을 읽어요? 자꾸? 교과서도 보고, 교과서. 예, 아까 말씀하신 네, 개념서, 기본서, 교과서 이걸 갖다가 그렇죠. 네가 네 힘으로 이해하고 그 논리를 따라가는 연습을 자꾸 반복해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조금 느릴 수 있다.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엔 느릴 수 있다.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폭발적으로 간다. 예, 그리고 그걸 읽는 거를 옆에서 좀 네. 도와주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입학 전에, 입학 전 혹은 2학년 들어가기 전, 3학년 네. 들어가기 전에는 초고난도 문제들을 일단 접하게 합니다. 잘 하든 그래요? 못하든. 예. 뭐 네가 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도달해야 될 곳은 알려주는 거죠. 시작 전에. 왜냐면 보통 보면 학원에서 그런 어떤 그 본인이 가야 될 그 꼭대기를 보통 시험 한 달 전 이렇게 줍니다. 시험 문제들을. 예. 그전에는 좀 쉬운 유형 문제만 그죠. 유형 문제다. 자, 이제 이런 것도 풀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접하는 것보다는 일찍 해서 예, 일찍 접하게 해서 요 정도의 느낌으로 네가 공부를 해야 네가 원하는 등급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피드백을 미리미리 던져주는 저 거죠. 고난도 문제나 이런 것도 선생님이 지도해서 이게 노력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다음번에 요거 뒷부분도 좀 미리 좀 보여드리면 요건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학생은 이제 광진구에 있는 이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1학년 때는 4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3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머님도 이제 2학년 들어가서 전화도 오시고 아이가 이러저러한데 이거 그냥 가도 되는 거냐. 근데 아이가 등급보다도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리고 난이도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자꾸 던져주고. 그래서 1학년 때 이런 어떤 그 시행착오로 반복하고 이제 2학년에 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1학기 말 혹은 2학기쯤 되면은 이제 등급이 이제 올라가죠, 이제. 1, 2등급으로 갔다고요, 얘가? 예. 이번에 수학은 진짜 안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수학이 이렇게 곡선 형태로 점수가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잘하는 학생이.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가다가도 그렇죠. 이렇게 확 올라가요. 중학교 때는 항상 100점이었어요. 평균도 97, 98. 근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같이 공부했던 학생 중에 이제 대진여고로 갔던 학생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과고를 준비했던 학생이에요. 4차 면접,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던 학생인데 4차에서 떨어지고 본인은 이제 조금 이제 실망도 하고 했었겠지만 괜찮아. 일반고 가서 또 한번 씹어 먹으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중학교 때 평균이 99점 뭐 몇 이렇게 나온 거죠.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근데 대진여고에서 첫 시험에서 60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도 매번 얘기했죠. 너는 한 번은 뒤어야 될 거다. 넌 이렇게 공부해서는 거의 노답이다. 그래서 아까 좀 어려운 문제를 미리미리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경험해줘도 좀 본인이 이제 좀 이제 느낌이 안 오죠.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x는 몇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4는 x 이렇게 적어요. 좌변분을 반대로 적는데 그런 계산 몇 번 보면은 얘가 머릿속에서 계산을 얼마나 꼬면서 하고 있는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거 이제 3, 4등급에서 선생님이랑 개인 지도를 계속 하셔서 1, 2등급까지 간 거고. 왜냐면 1, 2등급 가려면 좀 고난도 문제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건 뭐예요, 저거? 10점 올렸다고? 네네. 빵점이었던 애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던 학생인데 사실 10점만 올라도 사실 등급이 바뀌잖아요. 그쵸? 위에서는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문자도 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거 진짜죠? 조작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전에 컨설팅 이제 입시형에서 컨설팅을 해주셨던 그 학생들 4명입니다. 4명. 더 많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왼쪽 윗부분에 있는 학생들 보면은 1학년 때 수학이 2였다가 2학년, 3학년 되면서 계속 1로 가는 그때 제가 상담했던 걔네들 그러니까 진짜 다 신기했다니까. 제가 걔네들 상담 4명인가 5명 했는데 수학 성적만 다 괜찮더라고. 계속 올랐네요, 진짜. 다. 네, 계속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제 느낌이 들죠. 왼쪽 아래 보면 1학년 때는 4등급으로 출발을 했는데 2학년 때도 계속 1입니다. 예. 그래서 수학을 공부를 빨리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고등학교 공부를 막 시작하는 그 타이밍. 진지한 공부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다면 아마 고1 첫 시험부터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중학교를 최대한 잘 마무리하고 선행을 이제 흔히 보통 이제 2학기 기말이 끝나면서 이제 선행이 들어가잖아요. 기말고사를 좀 일찍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부터 이제 선행 진도를 좀 나가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잘 되는 경우는 2루트입니다. 잘 되는 경우는 2루트고
근데 보통은 저렇게 안 되니까. 네, 안 되죠. 어머님들이 이제 답답하거든요. 1학년, 학원은 계속 보내는데 성적이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제 그 이유가 네. 아이가 처음 단계부터 네. 천천히 그 생각하면서 이제 그게 누적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그렇죠. 거죠. 책도 읽고 한 네. 그 수학 개념서도 스스로 읽어보고 이런 시간이 많이 누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결정적으로 많이 비어 있더라. 부모님도 기대가 빠르시고 너 왜 첫 시험부터 왜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하는데 한 3부터 시작을 해도 제본이 충분히 잘하는 겁니다. 예, 한 3부터 쫓아갈 수 있다. 시간이 왜냐면은 이제 있으면. 고1 과정의 1, 2등급은 보통 특목고 준비했던 학생들 대부분 가져가죠. 맞아요. 네, 선행 많이 하는 애들이 그렇죠, 가져가거든요. 대부분 가져가. 근데 그렇게 중학교 때 이제 나름 고생을 많이 했던 학생들이 네.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빈자리 이제 얘네들이 이제 또 채워가는 거죠. 갈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상담했던 양식이고 저 숫자들이 제가 입력한 거예요. 지금 네, 보니까. 그런가요? 조작이 아닙니다. 네, 어머니들.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나 그때 그거고. 예, 그래서 보면 수학 성적만 대부분 다 우상향 네. 예, 쭉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윤태현 선생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까지도 드리는 게 1학년 때 성적과 더불어서 본인이 공부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천천히 이제 진지하게 이제 개념을 깨우치면서 공부를 한 학생들의 경우는 국영수 중에서 수학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아요. 2학년, 3학년. 그럼 진짜 그 수능 만점자들이 나는 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네. 물론 교과서를 베이스로 깔지만 뭐 난이도 있는 것도 풀겠지만 네. 잘하는 학생들 보면 아주 탁 뛰어난 아이들.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1등급도 88인데 1등급 있고 96인데 1등급 네. 있잖아요. 이 96이 유지가 되는 진짜 흔히 얘기하는 이미 뜨인 애들. 네, 뜨인 애들 보면은 의외로 교과서 잡고 본인이 문제를 모르면 교과서를 잡고 다시 찾아보고 하는 그 포스트에서 깨알같이 뭘 잔뜩 써놔요. 이렇게 이건 이런 뜻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많이 써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학의 어떤 개념 기본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그 질문이 이제 스스로 고민하고 네네. 이런 시간이 투자를 갖다가 할 수 있게 선생님께서 이제 유도를 옆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하죠.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다 준비한 건 또 뭐죠? 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씀으로 드린 네. 거냐면요. 이게 고등학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입니다, 사실 이게. 그쵸. 본인이 이제 얼마나 높은 곳까지 이제 본인이 도달할 수 있냐, 학습적으로. 그거를 입학 전에 알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수업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예. 이게 장난처럼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을요. 네. 아주 진지하게 본인 진짜 고등학교 가서 한번 승부를 본다는 느낌으로 진지하게 임하신다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사실 제일 고민도 많고 아이들이 시간 투자도 많이 하는데 항상 고민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다는 거죠. 저도 이제 상담 많이 하면서 보는데 1학년 1학기 수학 성적 거의 그대로 갑니다. 오히려 떨어지거나 2학년 때 이제 문이과 분리되고 하면서 아이들이 뭐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라든가 그 아이들에 대한 이제 개별적인 처방을 갖다가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하셨고 그걸 가지고 저희 입시왕 아카데미에서 이제 클리닉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클리닉 수업 뭐 궁금한 거나 혹시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입시왕 카페에 선생님 이제 자료나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카페에서 좀 활동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질의응답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활동을 할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입시왕 네이버 카페에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저희 겨울방학 때 좀 수학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윤태정 선생님과 함께 클리닉 수업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윤태정 선생님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저희는 다음 설명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